거인의 도박 0.01%의 승부일. 그건 독이 든 성배입니다. 2011년 어느 늦은 밤 서울 서린동 SK그룹 본사 35층 회의실 공기는 무겁다 못해 숨 막혔습니다. 최태원 회장의 눈앞에는 두껍게 제본된 서류 한 묶음이 놓여 있었죠. 이름은 하이닉스. 한때 현대전자를 거쳐 한국 반도체의 자존심이라 불렸지만 거듭된 위기 끝에 채권단 관리 아래 놓인 회사. 2011년 매출은 10조를 넘겼지만 순손실을 기록하며 언제 또 무너질지 모르는 시한부 기업이라는 불안한 꼬리표를 달고 있었습니다. 회장님, 반도체는 사이클이 너무 심합니다. 한번 내려앉으면 그룹 전체가 휘청입니다. 왜 굳이 이 위험한 도박을 하시려는 겁니까? 참모들의 목소리는 차갑고 단호했습니다. 반도체 업황은 치킨 게임이라는 말이 어울릴 만큼 피로 물들어 있었고 경쟁사들이 줄줄이 투자 축소 버튼을 누르던 때였으니까요. 모두가 독이 든 성배라고 말할 때 최태원은 무엇을 본 걸까요? 그는 단지 그룹의 몸집을 키우려 했던 걸까요? 아니면 남들이 외면한 미래의 쌀을 본 걸까요? 이 최종현의 유산 그리고 아들의 갈증. 최태원은 SK를 섬유에서 석유로, 석유에서 통신으로 키워낸 최종현 회장의 아들로 태어나 누구나 부러워할 엘리트 코스를 밟았습니다. 그러나 그에게는 늘 그림자가 따라붙었습니다. 부친이 이미 다 만들어 놓은 그룹을 물려받은 2세. 기름과 전화기만으로도 버틸 수 있는 회사. 그가 회장으로 취임했을 때 SK는 분명 잘 버티는 그룹이었습니다. 정유, 석유화학, 통신은 안정적이었지만 수익의 상당 부분이 여전히 내수에 기대고 있었고 세계 시장에서 압도적인 기술로 승부하는 한방은 부족했습니다. 그의 머릿속에는 질문 하나가 떠나지 않았습니다. SK를 진짜 글로벌 기술 기업으로 바꿀 수 있는 한 번의 판을 뒤집을 무기는 없을까? 그 질문의 답은 반도체였습니다. 문제는 타이밍이었죠. 인수를 검토하던 시기 전 세계 메모리 시장은 공급 과잉과 가격 폭락 속에서 옆집이 망해야 내가 사는 치킨 게임이 한창이었습니다. 반도체에 들어간 순간 그룹 전체가 업황 사이클에 휘둘릴 수 있다는 공포가 SK 내부를 지배했습니다. 3. 운명의 배팅. 3조 4천억 원의 향방. 인수전은 조용하지만 치열했습니다. 여러 후보들이 하이닉스를 기웃거리다가 막대한 설비 투자와 변동성이 부담돼 하나둘 물러났습니다. 끝까지 남은 이름은 단 하나, SK텔레콤. 2011년 11월 SK텔레콤은 채권단과 하이닉스 지분 인수 계약을 체결합니다. 그리고 2012년 2월 약 3조 4천억 원에 달하는 자금을 들여 인수를 최종 마무리 짓습니다. 시장의 반응은 싸늘했습니다. 하이닉스 때문에 SK가 휘청일 것이라는 리포트가 쏟아졌고 통신사가 반도체에 뛰어드는 무리수라는 평가가 뒤따랐습니다. 그러나 딜이 끝나자마자 최태원이 내린 첫 지시는 모두의 예상을 벗어났습니다. 시장이 어렵다고 투자를 줄이지 마라. 설비와 기술 투자는 오히려 공격적으로 가자. 이미 적자와 부채로 시달리던 회사에 또다시 수조 원대의 설비 투자를 계획한다니 재무 관점에서 보면 미친 짓에 가까운 기획이었습니다. 그러나 SK텔레콤의 탄탄한 현금 창출력과 그룹 차원의 자본 지원은 하이닉스의 신용 등급을 끌어올리고 조달 비용을 낮추는 안전망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사람 뒤집힌 판, 신의 한 수가 되다. 인수 직후인 2012년 SK 하이닉스의 숫자는 참혹했습니다. 매출 10조 1620억 원, 영업손실 2270억 원, 순손실 1590억 원. 장부상으로만 보면 SK가 적자나는 회사를 떠안았다는 비관론이 맞아 보였습니다. 그러나 같은 해 회사는 4조 원 수준의 설비 투자를 집행하며 시장의 역주행을 선택합니다. 공장이 멈추지 않도록 그리고 남보다 빨리 더 미세한 공정과 호부가 제품으로 올라서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리고 1년 뒤 기적 같은 숫자가 찍힙니다. 2013년 SK 하이닉스는 매출 14조 1650억 원, 영업이익 3조 3800억 원, 순이익 2조 8730억 원을 기록합니다.
불과 1년 전까지 영업 손실을 내던 회사가 영업이익 3조 원이 넘는 슈퍼사이클의 주인공으로 돌아선 것이었습니다. 스마트폰과 태블릿, 모바일 기기의 폭발적 성장으로 메모리 수요가 치솟자 미리 깔아둔 설비와 기술 투자가 불을 뿜기 시작한 겁니다. 이 순간 하이닉스 때문에 SK가 망한다던 비아냥은 한국 재계 역사상 가장 성공적인 M&A 중 하나라는 평가로 바뀌었습니다. 만약 그때 최태원이 참모들의 만류를 받아들였다면 지금의 SK는 여전히 기름과 전화기의 회사로 남아 있었을지 모릅니다. 그리고 대한민국 메모리 시장은 삼성전자가 이끄는 동무대에 더 가까워졌을 가능성이 큽니다. 하이닉스 성공 이후 최태원은 변하지 않으면 갑작스러운 죽음이 온다며 그룹의 딥 체인지를 공식 화두로 올립니다. 그는 배터리, 바이오, 수소, AI 반도체 등 이른바 BBC 바이오, 배터리 칩원을 그룹의 미래 먹거리로 지목하고 실제로 SK 이노베이션을 친환경 에너지 기업으로 SK 하이닉스를 글로벌 메모리 강자로 키워냈습니다. 누군가는 그를 재수가 좋은 오너 경영자라고 부르고 누군가는 시대를 앞서 읽은 전략가라고 부릅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합니다. 모두가 안 된다고 말할 때 그는 자신의 통찰을 믿고 반가쇠를 당겼다는 것. 그리고 그 반가쇠에 한 번이 한 기업만이 아니라 산업의 판도까지 바꾸기 시작했다는 점입니다. 여러분은 인생에서 모두가 반대하는 선택을 해야 할 때 자신의 직관을 믿고 가진 것의 절반을 통째로 걸어볼 용기가 있으신가요? PS. 앞으로 한국 반도체 산업에 미칠 영향. 이제 이 인수가 한국 반도체 지형을 어떻게 바꾸었고 앞으로 어디까지 영향을 미칠지에 대해 덧붙여 봅니다. 하이닉스 인수 이전 한국 메모리 산업은 사실상 삼성전자가 독주하는 구조에 가까웠습니다. SK 하이닉스가 살아남지 못했다면 글로벌 디램 낸드 시장에서 한국 기업에 분산된 리스크 관리와 기술 경쟁은 훨씬 취약했을 가능성이 큽니다. SK 편입 후 하이닉스는 대규모 설비 투자를 바탕으로 삼성과 어깨를 나란히 하는 2위 사업자로 성장했고 현재는 HBMD, DR5 등 차세대 메모리에서도 삼성과 경쟁 견제하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이 양대 산맥 구조는 한국이 메모리 슈퍼사이클의 수혜를 양쪽에서 동시에 누리게 하는 효과를 냅니다. AI, HBM 시대의 전략 자산 SK 하이닉스는 엔비디아의 HBM3, HBM3 이 주요 공급사로 자리 잡으며 AI 반도체 생태계의 핵심 플레이어가 되었습니다. AI 서버용 고대역폭 메모리는 앞으로도 폭발적 수요가 예상되며 이는 곧 한국이 AI 시대의 필수 부품을 쥔 나라라는 의미를 갖습니다. 인수 당시만 해도 위험한 베팅으로 보였던 하이닉스는 지금은 AI 데이터 센터, 고성능 컴퓨팅 시장에서 한국의 전략 자산이자 외교산업 정책상의 중요한 카드로 변했습니다. SK 하이닉스의 성공은 SK그룹 전체의 투자 포트폴리오를 바꾸어 놓았습니다. 그룹은 반도체에서 벌어들인 현금을 기반으로 배터리, 바이오, 수소, AI 인프라 등으로 투자 영역을 넓혔고 이는 다시 한국 전체 산업 구조의 고도화를 촉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SK 하이닉스가 인텔랜드 SSD 사업을 추가로 인수하면서 한국 메모리 기업의 제품 포트폴리오가 확대되고 글로벌 시장 지배력이 더욱 강화되었습니다. 이 확장은 단순한 회사 한 곳에 덩치 키우기를 넘어 한국이 스토리지 플러스 H, BM 플러스 D램을 모두 가진 종합 메모리 강국으로 자리 잡는 과정입니다. 장기적 위험과 과제다만 반도체는 여전히 사이클 비즈니스입니다. 슈퍼사이클 뒤에는 항상 가격 폭락과 재고 조정이 따라오고 한국은 이제 삼성과 SK라는 두 거대한 플레이어가 함께 그 리스크를 떠안고 있습니다. 미국, 중국 간 기술 패권 경쟁, 수출 규제, 특정 고객, 엔비디아에 대한 의존도 등은 앞으로 한국 반도체 산업이 풀어야 할 숙제입니다. SK 하이닉스 인수는 확실히 성공한 도박이 되었지만 이 성공을 지키기 위한 두 번째, 세 번째 승부수는 지금도 진행형입니다.